일본의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에 미국은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이 엔저 정책을 지속 못하게 압박하겠다 경고를 내놓았는데요. 칼을 빼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엔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의 환율 조작 보고서 내용에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 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요즘 다시 화두가 되고 있죠. 네. 엔화 문제가 워낙 관심이 되냐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몇 가지 이 무역 장벽 보고서 내지는 환율 조작 보고서 이렇게 알려진 게 있습니다. 잠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가면 네. 매년 그 3월 때는 USTR 미국의 무역 대표부라 하는데요. 무역 대표부에서 각국 간의 무역 장벽이 관세라든가 비관세 장벽이 어떤 게 이렇게 불공정 경영에 해당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담은 NT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께서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그 National Trade Estimate의 NT의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로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많이 1990년대에는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던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컴퓨터, 이 스마트폰, 인터넷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적재산권 이런 문제인데요. 요즘 들어서 표절 문제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의 지적재산권은 스페셜 301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의 그 불법 복제 문제, 사용례를 내지 않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담은 것이 바로 매년 그 4월 달에 발표하는 직접재산권 보고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조만간 그 나올 거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환율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화두가 되고 있는 보고서가 바로 미국의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 조작 보고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보고서는 1년에 2번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4월 달. 그래서 문제가 됐던 보고서가 이번 4월 달에 발표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발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환율 보고서는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NT 보고서, 지적재산권 보고보다는 최근에 이 보고서가 더 관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예. 이 환율 조작 보고서 저도 잠깐 살펴보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줄곧 중국을 향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 화살이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화제가 되는 게 아니라 크게 화제가 되고 있죠. 워낙 그 엔저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일본이 이번 그 환율 조작 보고서에 사실 그 경계 대상이 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잠시 미국의 그 환율 조작 보고서는 미국이 어느 쪽에 타겟을 맞춘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역사를 좀 잠시 살펴보면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그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써니, 그다음 패나소닉, 그리고 도요타 이런 것이 상징되죠. 이런 그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대국이 되지 않을 것이다.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사실 일본이 미국의 그 경제 대적 국가로서 부각됐었는데요. 아무래도 보니까 미국에서는 일본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 보고서는 1990년 이전에는 일본이 주 타겟이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대에는 사실 아시아 사령에서 한국과 대만과 홍콩과 싱가포르이 세계 중심으로 부각되지 않겠느냐. 일본이 자산 붕괴 가능성 때문에 사실 그러면서 한국이 집중적으로 이 보고서에 사실 조작국 얘기가 많이 나왔던 때가 있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의 부상이 상당히 컸죠. 그래서 중국의 부상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는 위안화 평가 절책 문제 가지고 지난 10년 이상 동안 미국의 집중적인 이 보고서에 압력이 됐었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융위기에 중국이 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경제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경제 위상은 차이메리카 불린 만큼 확실하게 미국에 그 대적할 수 있는 이런 국가로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련해서 금융위기는 집중적으로 표화를 맡았는데요. 그동안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었던 일본에 대해서 이번 보고서는 처음으로 엔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시키면 안 된다 하는
이 경계가 돼서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엔저 문제가 화두가 되는 만큼 이 보고서의 내용도 향후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20년 만에 경고 대상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일본의 극단적인 엔저 정책 그 영향이 컸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든지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 사이가 사랑하는 데 보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엔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이게 언젠가는 그 경고 대상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그런 것이 지금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엔저가 이렇게 빨랐냐면요. 아베노미스가 추진한 지 지금 100일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한 110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과의 그 환율이 사실 그 3개월 만에 25% 정도 엔화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그야말로 폭락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이게 엔저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오바마 정부가 이것을 미온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1995년 이때 당시에 이제 엔달러 환율이 79엔이었습니다. 그래서 역프라자 합의 이후에 엔달러 환율이 148엔까지 갔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자 78엔대에서 시작됐던 엔달러 환율의 지금 모습이 한 99엔까지 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부가 미온적 입장을 보인다면 1995년 90년대 중반과 마찬가지로 뭐 120엔, 130엔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왔습니다는. 그러나 미국의 경쟁력은 굉장히 좀 갈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뜩이나 오바마 정부가 전통적인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금 쳐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미국의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같이 진행자랑 시청자분이랑 같이 이렇게 알아봤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일자 미국의 타임지에서 유명한 그 시사자들의 타임지에서 우리가 방송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커버 스토리를 실립니다. 그래서 아마 참고적으로 이렇게 방송에 또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이 거기 아주 크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그 박근혜 정부에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정말로 참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전통적 제조업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도요타라든가 미국의 포드라든가 크라이슬러라든가 이런 자동차 업계를 어느 정도 살려야 미국의 위상이 증대하고 고용이 증대하고 그래서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작 이 산업계에서는 사실 엔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통상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산업계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돼서 USTR의 NT 보고서로 나오는 상태거든요.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 참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책 당국이 이렇게 해서 뭐든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미국은 산업계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산업계에서 반발이 크다 보니까 이번 보고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도 산업계의 지지를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은 사실 겉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정책 메커니즘에서 상담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산업계가 반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환율 보고서에서 사실 일본에 대해서 엔저 문제에 대해서 경고 대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미국이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용인해 주는 것도 자국 산업에 해를 미치지 않는 선까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수출 증대를 위해서 엔저처럼 자국의 통화를 평가 절하한다라는 정책이 지속되면은 주변국들의 어떤 영향들이 가는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이게 사실 논란거리는 아닙니다. 논란거리는 아닌데 우리가 보면 사실 자국 통화 평가 절하는 다른 국가에 고스란히 경쟁력에 훼손을 미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배웠던 경제 이론을 보면은 근린 궁핍화. 자국 통화 평가절하면 평가절할수록 다른 국가에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시키는 근린 궁핍화 정책으로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왜 이 논쟁이 부각되냐면 엔저가 유대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반발할 거로 보였던 미국이 이 미온적 입장을 보여서 그렇게요. 버냉키 의장조차도 사실 이 엔저 문제가 이웃 국가를 궁핍하는 근린 궁핍이냐 아니면 이웃 국가를 풍요롭게 하는 근린 풍요냐 해서 버냉키 의장 자신도 사실 그러한 그 의회 연설을 통해서 이웃 국가를 경우에 따라서는 도와줄 수 있는 근린 풍요 정책이다 해서 저희들이 배웠던 정책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근린으로 근린 궁핍보다는 근린을 풍요롭게 한다. 경제를 이롭게 할 것이다라고 했었어요. 이을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었는데요. 예. 그런 측면은 버냉키 회장의 수문회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너무 일본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사실 일본 경제가 침체가 되면 그 침체로 인해서 한국이라든가 중국에 일본에 대한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과 중국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미국도 경기가 안 좋아서 결국은 일본 경제 침체되는 것이 주변 국가에게 어렵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일본이 이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엔화 강세됐던 UC 버클리의 베리 아이켄베그가 주장했던 안전통화의 저주에서 풀리게 될 경우에는 일본 경제 살아난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과 중국과 그다음 미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 사실상 다른 국가 입장에서도 엔저 문제가 도움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그 근린 풍요 정책을 이렇게 나와서 논란거리가 됐었는데요. 이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것처럼 엔달러 환율이 100엔 정도 근처에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뛰면 너무 많이 엔저가 진행되면 사실은 본래 이론대로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친다 하는 근린 궁핍화에 대한 인식은 버냉키라든가 오바마 정부라든가 미 산업계라든가 이걸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린 궁핍화 정책이다 하는데요. 사실 적정 수준 이상까지 올라가기 그 전까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엔저 문제가 다른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근린 풍요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이 지금 100엔대 네. 가는 상태에서 오면 이거보다 더 많이 증가할 때는 다시 말해 엔저가 진행될 때는 미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도 그렇고 반드시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친다 하는 본래 이론대로 근린 궁핍하다 하는 이 입장이 분명히 엔달러 환율이 100엔 넘어가면 입장이 정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네.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요 아킬스건이 풀린다 보니까 엔저에 따라서 경쟁력 훼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일본 경제 회복에 따라서 일본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는 측면이 그 증가하는 측면이 경쟁력 훼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근린 풍요 정책도 풍요의 대기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뭐 일단 직접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는 뭐 심각한 타격을 또 많이 이미 본 상황이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미국이 야베노믹스를 경고함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미국의 이런 발언이 나온 후에 엔달러 환율이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엔달러 환율이 주춤하죠. 예.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 근처에 가다가 아베노믹스에서 정면으로 미국이 경고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미국의 그 다우지수가 올라가서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요인 해서 엔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요인. 아베노믹스에서 엔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다우지수가 올라가서 다시 미국의 그 달러 위상이 증대하면 엔저가 되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은 96엔, 97엔에서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근데 입장은 명확히 정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네. 지금 엔달러 환율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용인원 순위 대체로 보면 95엔 정도 내지는 극단적으로 간다면 한 100엔 정도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100엔 이상에 가는 국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산업계라든가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다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아베노믹스에서 추진했던 일본의 아베 정부의 선택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엔저 문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해선 네. 제3의 정책들 우리가 얘기했던 제3의 정책들을 보완시켜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엔화를 무리하게 약세를 더 무리하게 벌리면 사실 국제적으로 상당 부분 반발이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어찌 보면 관전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야베 정부가 그간 워낙 강한 의지를 내비치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엔저 정책을 그나마 그래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랬을 경우에 미국 정부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분명히 그런 소지가 있죠. 일본 분들은 사실 제가 엔저에 따라서 타격을 미치는 이런 수출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상당히 좀 아침부터 서운해하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민간 외교 차원에서 제가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반발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극우적인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00엔 이상으로 엔저를 더 무렵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만약에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N달러 환율을 100엔 이상으로 엔저를 밀어붙일 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 4월 보고서에서는 경고 대상으로 끝났습니다는 10월 보고서에서는 아마 환율 조작의 국가로 지정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문제가 될 때는 곧바로 이렇게 지정합니다. 중국이 문제가 될 때는 경고를 하다가 실제로 환율 조작을 지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바로바로 지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으로 볼 때 10월 달에 만약에 지금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될 때는 환율 조작구로 지정되는데요. 네. 자, 환율 조작구로 지정되면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미군 행정명령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이 수포 301조입니다. 아마 무역과 관련된 분들은 이 수포 301조가 얼만큼 무서운지는 아실 거로 보이는데요. 단적으로 일본이 환율 조작구로 걸리면 극단적으로 관세를 100%,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달러 매긴다면 4달러 100% 보복 관세를 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수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일본 입장에서 미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의 엔저에 대해서 경고 대상에 하는 것은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달러 환율이 100엔 근처에 오는 상황에서 보면은 결국 일본의 아베 정부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자, 엔저가 초기 단계 특수한 이익을 해서 일본 지지도가 70%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국제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해서 제3의 정책을 모색하느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것이 이번 보고서가 엔저 문제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갖고 있는 입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관심이 가는데요. 자,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짧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벌써 분위기는 조금 감지가 되는 듯 싶습니다. 글로벌 환율 전쟁이 재현될 소지가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는 사실 후자 쪽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지속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 G20 회의, IMF 총계 회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 회의에서 역시 엔저 문제가 미국이 경고되다 보니까 그동안 좀 서운했게 많이 입장을 했던 것이 브릭스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릭스 국가들은 미국의 엔저에 대해 경고를 계기로 해서 거의 단초가 되기 위해서 그게 반발이 심하지 않겠냐 해서 글로벌 환율 전쟁에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런 문제, 미국의 경고라든가 브릭스의 환율 전쟁에 대한 재현 우려가 되는 상태에서 결국은 일본 아베 정부가 이번 G20 회담과 그다음에 IMF 총계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하는 이런 입장인데, 어떤 입장을 보이더라도 지금은 초반 단계에서 밀어붙이식 엔화 약세가 빨리 진행돼서 엔저가 되는 국면은 상당히 주춤할 것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해서 엔달러 환율이 110인까지 올라간다는 예측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국제 분위기가 이렇게 엔저가 추가적으로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바로 얼마 전에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일본의 엔저 정책 그대로 주시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를 한 이후에 그 발언에 쏠린 배경과 분위기까지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